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CRD까지 확인했고요. 그 CRD까지 확인했습니다. CRD까지 DB 저장되는 것까지 확인했고, 얘는 이제 죽이시면 되고요. 얘는 끄시면 돼요. 죽이시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로그인 설정할 겁니다. 로그인 설정할 건데, 저희가 이제 토큰 방식을 이용할 거예요. 토큰 방식을 이용할 건데, 토큰 방식을 이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토큰 방식을 할 겁니다. 토큰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폼 로그인 쪽 이런 거보다는 폼 로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 바디 부분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망을 타고서.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거보다는 토큰 방식이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쓰는 이유가 다양한 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뭐 디바이스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오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로그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토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토큰 방식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토큰 가지고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큰 가지고 있는데 토큰 자체가 유효 기간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유효 기간 자체가 지나게 되면은 토큰을 재생성해주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까지는 얘는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저희는 그냥 우선 아이디 패스워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맞으면 이 토큰을 이제 생성해가지고 얘가 넘겨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토큰이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프로세스 자체가요. 사용자가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게 되면은 얘가 맞으면은 이게 토큰 생성을 해줘요. 토큰이가 전달합니다. 그럼 토큰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가 매번 요청할 때마다 지가 토큰을 첨부해가지고 요청을 해줘야 돼. 어선티케이션에 요청해주면 그럼 얘가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계속 이게 전달되려면 로그인 하잖아요, 이제요. 보통은 이제 얘가 보통 우리가 이제 섹션의 아이디나 패스워드 자체를 저장하잖아요. 저장하고서 그 다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얘가 유지가 되니까 얘가 연결 자체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토큰 방식 같은 경우는 얘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토큰 전달해줘요. 그리고 링크를 끊어버려요. 링크 없다고 주면 얘가 다른 요청, 다른 페이지 요청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토큰의 값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전달해준 토큰 값이 있죠? 그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을 가지고서 그게 유효하면 그 페이지를 전달해주는 것이고 유효하지 않으면 전달해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버에서 해야 되는 건 토큰 생성해야 되고 그다음 토큰 자체가 유효한지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이제 처리할 겁니다. 준비할 겁니다. 이제. 이런 절차를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토큰 자체를 가져오게 되면은 토큰 자체를 저장을 해놔야 돼. 저장해가지고 저장해서 매 요청할 때마다 서버 요청할 때마다 토큰 자체를 첨부해서 첨부해가지고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유지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더가 있고요. 페이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헤더 부분 자체가 있고요. 헤더 부분 자체가 헤더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어떤 데가 알고리즘 써가지고 했는지 뭐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찰나만 있는.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타입 자체가 있고요. 두 가지가 헤더 있고 페이로드가 이제 토큰 제목 같은 게 있고 토큰 대상자 있고 토큰의 발급 시간, 만료 시간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발급 조치가 나와 있다 보시면 시그니처 자체는 발급 조치가 그래서 누가 얘가 발급을 했는지 보통 이제 비밀키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토큰의 유효성 체크 같은 거 한 달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확인할 때는 여기 JWT 사이트 가서 토큰 자체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줄 거예요. 잠깐 JWT 사용하게 되면 로컬에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 용량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다 안전하다. 라고 보고
돼 있네요. 이런 특징 자체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헤더가 있고 페이로드가 있고 시그니처가 있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뭐 해줘야 되냐면은 이거 세 개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토큰 자체를 생성해야 돼요. 있죠? 토큰 생성할 때 아니냐? 토큰 생성할 때 저기 세 개를 기반으로 해서 토큰 자체를 저희가 생성하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넣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얘는 우선 닫으시면 돼요. 얘는 우선 닫지 마시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요, 뭐 할까 이제 로그인 설정할 겁니다. 이제 로그인 설정할 거예요. 엔티티에 오셔가지고 엔티티 있죠? 테이블 자체 엔티티에 오십니다. 엔티티가 모델 자체 오시면 되겠네요. 모델에 오셔가지고 클릭하면 안 되겠습니다. 유저 엔티티 유저 언니 엔티티에 오시 이거를 가져오시면 되겠고 여기다 덮어서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저 네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있고 그 다음에 권한 정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서 프로바이드가 있네요. 얘가 이제 얘는 저희가 얘는 쓰지 않을 거예요. 얘는 쓰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유저 여기가 지금 현재 뭐죠? 여기가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유니크라는 얘기, 유니크. 뭐 중복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다가 봐도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설정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복합키가 아니면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저 대신 유니크 2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중복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중복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복합키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유저 아이디하고 유저 뭐가 좋을까? 유저 네임하고 노임 자체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기본 키가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다 중복되지 않은 경우 두 개 합쳐져 가지고 그럴 때는 그 두 개 한꺼번에 기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다 바로 이렇게 기입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저 코드가 이거랑 갖다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저 네임은 중복하지 마라.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아시는 거니까. 얘는 저희는 필요 없어요. 얘는 밑에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있으니까 그냥 쓴 거예요. 차후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죠? 뭐가 되겠을까요? 뭐 구글이나 뭐 또는 네이버, 카카오 또는 뭐 뭐죠? 빅 같은 거. 어서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거니까 아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희는 정확하게 쓰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레파지토리 가겠습니다. 네, 네, 유저 지 스ペ이 기억이 안 나네.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드는 그냥 드릴게요. 얘는 뭐 이제 유저 네임 가지고 찾는 것이고, 유저 네임 가지고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하는지 찾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 같이 이용해서 찾는 것이고,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집어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서비스 가겠습니다. 유저 서비스. 서비스만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서비스 어노테이션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SLF 포즈에 넣어주시고요. 요거 포즈에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리타이 아그먼트 하나 넣어줄게요. 예, 하나 넣어주시고, 자동 주입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시면은 자동 주입해줍니다. 유저 엔티티. 스테이트. 파이널. 유저 엔티티. 여기 파이널 키워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이널 키워드가 붙어 있잖아요. 얘는 지금 유저 객체만 생성하겠죠. 유저 객체만 생성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유저 얘가 그러니까 유저 엔티티죠. 유저 엔티티가 아마 생성됐을 겁니다. 생성한 객체 자체 객체의 참조 주석값을 얘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참조하는 거죠. 요게 만약 유저 네임이 있고 뭐 패스워드가 이렇게 있어. 롤이 있어. 이렇게요. 권한 정보에 데이터 할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쓰는데, 그러면 여기 유저가 내가 유저 해가지고 유저에서 뭐 유저 네임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 현재 얘는 지금 만약에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홍길동 돼 있는데 홍길동에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상태 유저 네임 해가지고 내가 홍길동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일단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참조 객체니까. 근데 우리가 파이널 키워드 붙이게 되면은 얘는 여기 자체를 수정할 수 없어요. 참조만 하지 수정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 코드 안에서 유저가 참조하고 있는 대상 자체는 값을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값 변경.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좋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한 걸 타인이 볼 거 아니에요. 코드 자체를. 이걸 딱 코드를 보고서 이거 파이널 키워드 보고서 타인이 봤을 때 이거 현재 얘가 참조하는 대상 자체는 값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딱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만 코드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했어. 내가 이 코드 있죠? 이 코드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A란 친구한테 전달했어. 그럼 A란 친구 이걸 이제 안에 내부 자체를 구현할 거 아니에요? 구현할 때 유저 값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자체. 이해가 되십니까?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특히 C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요구를 해요. C나 C++ 같은 경우는 많이 요구해요. 근데 자바탄에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자체가 이게. 근데 넣어주시는 게 그만큼 더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다 붙어 있으면 얘가 바꾸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도 넣어주시는 걸 습관 들이시면 좋고. 입사한 다음에 유저 엔티티가 여기가 유저 이거 엔티티를 바꿉시다. 이게 자동 완성이 이거죠? 이게 되죠. 이 값이 어디거나 또는 유저 네임이 어디거나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얘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수도 new non-time exception 해가지고요. 하나 넣어주시고 파이널 스트링 유저 네임 유저 엔티티의 겟네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데이터에서 유저 이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얘가 true가 되겠죠. 로그 웜이라고 했나 이거요? 존재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low 해가지고 execute.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거는 이제 널값인지 아닌지 체킹하는 거죠. 널값 체킹. 널값 체크죠. 체크하는 거고 얘는 이제 종목 체크죠. 아까 유저 네임 자체는 중복되면 안 됐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널값도 아니고 중복도 안 돼 있으면은 그럼 저장하라는 얘기지. 그럼 뭐 이제 얘는 이제 테이블에 저장하겠죠. 테이블 저장해줄 겁니다. 이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얘는 저희 다시 하자면 이거 쓰겠다는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디 패스워드 일치하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내가 주겠죠. 엔티티 액션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은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는 여기서 뭐 요 블럭 안에서 수정할 일이 없잖아요. 수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에다가 파이널 키워드 하나 붙인 거예요.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없죠 당연히. 근데 있으면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여기 오셔가지고요. 유저 DQ 하나 만들게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DQ. 유저 엔티티에 있는 거를 해주면 되겠죠. 유저 엔티티에 있는 거 총 4가지인가요? 4가지. 유저 DQ에 넣으시면 되겠죠. 필요 없고. 얘는 유저 D2에는 좀 4가지가 들어 있고, 우선은 얘가 여기다가 데이터 집어넣을 거고요. 빌더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집어넣으시고, 기본 생성자 집어넣을 것이고, 얘 빌더도 쓰시면 얘는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거 대신에 토큰 하나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토큰까지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컨트롤 갑시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총 4가지예요. 아까 여기 토큰 있었죠? 이게 JWT 토큰, 그 얘기하는 거예요. JWT 토큰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했던 토큰을 생성해가지고 저게 담아서 실어 보낼 거예요. 이제 또 갑시다. 이제 컨트롤 갈게요. 유저 컨트롤. 여기다가 뭐죠? 컨트롤 하나 넣어주셔야 되고, 저희는 네스트 컨트롤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NF4J 하나 넣어주시고, SNF4J 넣어주시고, 생성자 뭐죠?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되겠구나. 리퀘스트 매핑 하나 넣어줄게요.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얘는 이제 오서 하게 되면 들어오게끔. 얘는
넣어주시고 포스트 매핑 사인업 디스턴스 엔티티가 되겠죠? 사인업 주시면 되겠죠. 레지스터 유저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저희가 만든 거 유저 DQ 써줄게요. 얘는 자동 완성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얘는 회원 가입이에요.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자체가 되겠습니다. 트라이더에 묶고 있네요. 캐치해서 섹션으로 해가지고 얘는 이제 리스판스 DQ 이거 쓸게요. DQ에 리스판스 DQ에 빌더에 2.1메시지 빌더 이렇게 했네. 리턴 한다. 리스판스 엔티티 배던 리퀘스트 그 다음에 바디에 넣어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우선 입수한 다음에 여기 유저 DTO 있죠? DTO가 열값이거나 유저 DTO에 패스워드가 열값이면 수루 익셉션을 발생하겠습니다. 런타임 익셉션 합니다. 패스워드는 반드시 넣어달라는 얘기죠. 열값이라니까.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얘도 유저 네임도 아마 넣어줘도 될 텐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차후에 오서를 생각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열감을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엔티티 한 다음에 유저 DTO 유저 해가지고 얘가 들어온 거 그냥 바꾼다는 얘기죠. 유저 네임 유저 DTO에 get 유저 네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저
유저 패스워드에 유저 DTO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왜 놨다 이게 여기까지 있는데 겟네임이니까 겟 패스워드 가져와서 넣는데 어떤 문제지 이게? 얘가 유저 엔티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서비스에 가셔가지고요. 크레이트 유저 해가지고 얘가 해주겠습니다. 아까 받은 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얘한테 넣어주겠다는 얘기 생성한 거죠. 얘가 넣어주고 얘 넘겨줍니다. 그다음에 크레이트 가서 크레이트 가가지고 여기 서비스죠. 얘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넣을까 인지 체킹해가지고 그 다음에 넣을까 아니고 넣을까 아니고 종목 체크하는 거고요. 없으면 얘가 저장하는 거죠.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이 되고요. 저장돼서 얘가 반환 타입 먼저 볼게요. 세이브하면은 얘는 반환 타입이 뭐가 나올까요? 반환 타입 자체가 반환 타입이 뭐가 나오냐? 저장해준다 그랬어요? 저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주죠. 유저 엔티티에 유저 넣어주시고요. 유저 DT 리스판스 유저 DTO에 유저 DTO 해가지고 빌더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좀 빌드하고 있네. 리턴 해가지고 넘겨주겠습니다. 리스판스 엔티티 로직을 보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아까 여기 뭐죠? 유저 DTO에다가 신원 여기다가 지금 총 4가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4가지. 이 중에 제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해가지고 시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가지고 로그인 시도할 거예요. 회원가입 할 겁니다. 회원가입 할 것이고 받아서 얘가 엔티티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엔티티 객체를 저희 끄집어내가 생성해가지고 DB에 저장합니다. 그럼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겠죠.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값을 얘가 받아줄 것이고 얘를 위해서 다시 반환시켜야 되니까 유저 리스판스 유저 DTO에다가 빌드 만들어가지고 아이디는 자동 생성하는 거니까 자동 얘가 생성해 줄 거 아니에요. 유저네임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해가지고 그냥 넘겨주겠네 진짜. 한번 봅시다 이제. 얘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포스트맨 한번 띄워보시죠.
포스트맨 띄우셔가지고 얘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포스트맨 띄우시고 이거 서버 구동할게요. 서버 구동하면은 유저 DQ라는 게 아마 유저 DQ란 테이블 자체가 생성되겠죠. 모델 자체 유저 엔티티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성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생성 안 해줬나요? 생성이 안 되었나? 왜 생성 안 했을까? 좀 돌려보겠습니다. DB 가볼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하면 되겠죠. 쉬워 해보면은 유저 DQ가 나온 거 좋고요. DFC 유저 엔티티 쭉 만들어져 있고요. 얘가 기본 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유니크 키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설정에 의해 가지고 어디 있냐 이거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해도 되고요. 추가할게요. 여기가 포스트 요청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80 워스죠. 워스에 이걸 갈 거니까 워스 자체에 사인 업이 되는 거죠. 바디 찍어주시면 되겠고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이슨 타입이고요. 여기 안에다가 기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네모좀 띄워서 여기다가 지금 필요한 게 두 가지였잖아요. 두 가지. 저희가 필요한 게 유저네임 네임이 하나 필요하고요. 전 유저의 텍스트 PHP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저네임이죠. 유저네임 유저가 그 다음 패스워드 1, 2, 3, 4 하겠습니다. 얘는 이것도 넣어주시면 찍어볼게요. 잘 들어오는지 여기서 한번 찍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인포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찍어볼게요. 제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세트 하겠습니다. 아이디 값에 반환 좀 시켜줄 거예요. 유저 값 반환 시켜주고 있고 두 개는 너희 값이네요. 토큰하고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 오면 잘 반환 자체가 됐다는 얘기고 DB에 가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유저 엔티티에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가보시고 유저 엔티티 이렇게 유저 엔티티가 왜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요. 저는 얘를 한번 저는 아마 이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얘가 생성 안 됐던 거고요. 다시 한번 날리고 다시 갈게요. 다시 구동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다시 여기서 핸들 했던 거 여기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들어볼 거고요. 여기 가시면 이제 한 건 자체가 들어가 있고 유저 있고요. 1, 2, 3, 4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 얘는 랜덤하게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데 금방 얘가 화면상에 나온 게 얘가 나온 게 여기 나온 게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디테일 남아있는 디테일은 지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집어넣죠. 나머지는 헷갈리시네요. 걔가 바나나니까 이답이 나온 거죠. 처음에 여기다 저희가 토큰 값도 여기다 집어넣어요. 토큰 값도 나중에